치아가 막 갑자기 흔들리면은 너무 당황스럽죠?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요. 치과를 안 가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많이 흔들리셔도 무조건 뽑지 마세요. 충분히 살려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8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매일 이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좀 느낀 게 있는데요. 바로 이제 치아가 흔들릴 때 너무 많이 걱정도 하시고 좀 많은 오해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면 나중에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치아가 흔들리는데 이거 빼고 임플란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치아 흔들림은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치아가 흔들릴 때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기준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치아가 흔들림의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치아가 자꾸 흔들어 보면 아예 안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자꾸 이렇게 좀 움직이면은 조금 약간 움직이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까지 치료를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아 흔들림을 어느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치과에서 이렇게 치주과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0도라는 거는 저희가 흔들었을 때 정상적으로 약간 움직이는 정도. 두 번째는 이제 흔들림을 1도라고 말하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잡고 좌우로 흔들 때 그 동요도가 1mm 이내거든요. 그래서 1mm 이내로 조금 흔들릴 때는 1도라고 말합니다. 그 1mm보다 더 많이 흔들릴 때는 이제 2도라고 하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위아래로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요도를 3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요도가 0도라든지 1도, 약간 1mm 정도 움직이는 정도는 이제 힘을 많이 받는다거나 피곤하다거나 그럼 잇몸이 좀 들떠서 그런 동요도가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굳이 치과를 가실 필요 없이 양치질 잘 하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뭐 정기검진만 잘 나가시면 되는데요. 그게 아닌 흔들림이 좀 더 심해졌을 때 2도, 3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로 많이 흔들릴 때 이제 그게 흔들리는 원인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인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치주 질환 때문에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잇몸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균들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세균들이 막 안 좋은 물질을 내뿜으면서 이제 잇몸도 붓고 치아도 더 많이 흔들리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세균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과에 방문을 해서 스케일링과 그 다음에 잇몸 치료랑 이런 것들을 좀 받고 나시면 그 주변에 뼈는 그대로더라도 주변 잇몸이 탄탄해지거든요. 이게 많이 엉성하게 이렇게 풀어졌다가 다시 단단해지면서 치아가 많이 흔들리던 게 그래도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좀 더 씹는 게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환자분 중에 동요도가 2도, 3도이신 분들이 이제 뿌리만 진짜 한 3분의 1만 남으셨던 분인데, 그분도 저희 치과에 오셔서 계속 잇몸 치료하고 한 달 간격으로 계속 관리를 하시니까 굉장히 그래도 한 4, 5년 정도 오래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발치를 하시고 이제 임플란트를 들어가시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치주 질환의 원인, 치태라든지 치석이라든지 그런 세균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상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공놀이를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외상에 의해서 치아가 많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치아가 흔들렸을 때도 완전히 빠지지 않은 경우에 다리 기부스하는 것처럼 치아들끼리 잠깐 고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흔들리던 치아인데 일정 시간이 지내고 나면 치아가 다시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외상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치과에서 이렇게 고정을 하거나 그러면 치아를 살려서 좀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흔들릴 수 있는 원인이 밤에 주무실 때 뭐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를 가득가득 갈게 되면 치아는 분명히 멀쩡한데 힘을 너무 많이 받아서 치아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봤을 때 치아 뿌리가 있으면 감싸고 있는 뼈 주변에 치주 인대가 굉장히 넓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닿고 힘을 많이 닿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이갈이 장치를 해준다거나, 사람 치아가 이게 위아래로 무는 게 아니라 좌우로 맷돌처럼 갈잖아요. 갈 때 많이 걸리게 되면 치아가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족이 접촉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다듬어 주게 되면 병적으로 힘을 많이 받아서 흔들리는 치아도 힘을 줄여주게 되면 점점 동요도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 조절을 하고 나면 조금 그런 증상이 좀 개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갈이 장치를 쓰실 필요도 있고, 또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가 지금 흔들리는데 이게 치과를 가봐야 되냐 안 가봐야 되냐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걸 조금 테스트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흔들림이 많이 느껴지거나 좀 보이는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치아 주변에 통증이라든지 뭐 붓기라든지 출혈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음식을 씹을 때 뭔가 불편하거나 아픈지,
그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흔들림이 점점 심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혹시 그러지는 않는지.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혹시 근래에 이제 뭔가 부딪히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진 않는지. 그리고 당뇨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그런 전신질환이 좀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고 여기서 이제 한 2개 정도 이상이 해당된다 그러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치과를 한번 가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쩔 때는 조금 살려서 쓸 수 있고 어쩔 때는 조금 못 쓰냐 좀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내가 관리가 잘 되고 조금 유지할 만한 좀 자신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발치는 아니라 잇몸 치료를 해보고 그게 괜찮으면 뭐 브릿지로 연결해서 좀 고정을 해가지고 좀 더 써보기도 하고, 아래 앞니 뭐 1개 정도만 흔들리는 경우에는 옆에 치아랑 좀 고정해서 쓸 수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흔들리는 과대 치아 동요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 치주과 이 선생님의 책에 보면은 치주 염증이 존재하지 않고 치아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그런 힘을 제거해 주는 경우에는 치조골의 재생이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조건 흔들린다고 다 빼는 건 아니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에 맞게 치료를 해서 좀 가급적이면 치아는 살려서 쓰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치아가 흔들리는 이유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치아가 흔들리는지 원인을 찾아서 그에 맞는 치료를 하고 조기에 발견을 해서 잘 치료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